이인혁 부수장입니다. 사실 오늘 한 30분 정도 발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한 15분 정도 지금 시간을 배정한다고 해서 2배 감기의 속도로 요약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하면은 최근 이슈들도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의 그런 환경 속에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물, 전 세계 건물 중에서도 아무튼 70~80%는 철근이 들어가는 RC 건축물로 이루어지니까 철근의 중요성은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철근 개요, 그 다음에 빔으로 하는 그 철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저희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한 8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진행해 왔고요. 그 관련해서 대표님 월라벨에 상이라든지 여가부 표창 등을 수여했고 16개의 특허 그 다음에 기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2021년도에는 글로벌 기준의 저희 ISO 19650 BIM을 취득했습니다. 네, 저희는 세 가지 모티브로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이면서 미래를 창조해서 같이 가는 회사,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엔지니어 회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건축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래서 엔지니어들이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상주를 하면서 다양한 선진 건설 기술 미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정 지구인 업무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6개의 BIM 역할들을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이렇게 코스트 빔이라는 용어에 지금 물량 산출 빔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이나 철골에 샵 드로잉 기반의 BIM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공 BIM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관리에 관련 공정 BIM, 그 다음에 빔을 당연히 모델링으로 하면 도면의 정합성 분석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정합성 분석, 그 다음에 안전 및 유지관리 BIM으로 활용을 폭넓게 하고 있고요. 전 단계 프리콘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저희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1분씩 소개를 드리면 3D 철근 시공 상세 모델링 오늘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철근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관해서 우리 연구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철근이라는 부분은 조금 등한시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철근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 검단지구에서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 철근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은 우리 도면에 사실은 부족함, 부실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하지만 시공사들이 시공을 접할 때까지 받아들이는 도면에서는 철근의 부족함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빔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 개발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RC 부분 이외에 건축 구조물이 강성이 큰 철골 구조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철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철골 부분에서는 샵드로잉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업체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접합 설계라든지 아직 완성이 안 된 도면의 수준에서 예산을 잡거나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누락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철골을 예산 때부터 미리 샵 수준으로 뽑아서 우리가 예산에 누락되지 않는 이런 역할에 시공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EP 부분입니다. 건축 토목 부분에 BIM을 하면서 엔지니어 회사에서 MEP 직원들을 내재화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MEP 시공 상세도도 저희가 이제 건축 구조물을 하면서
MEP의 간섭 부분들이 주로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샵도링 하는데 지원하는 거,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빔을 통해 가지고 간섭 체크를 하는 것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코스트 빔입니다. 코스트 빔은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 예산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 설계가를 반영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 실행 예산을 작성하는 데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주요 공종에서 토공 단계에 오면은 토공의 지질 추상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족한 어떤 정보값을 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환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산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경험해 본 거에 보면은 암의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 게 나중에 정산 물량이 차이가 나서 업체와 갈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지질 추상도하고 현장 드론 촬영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정밀하게 지층도를 형상을 시켜서 저희가 토공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값들을 사전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요. 네. 다음에는 시공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시공은 푹 넣습니다. 우리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BIM도 어려운데 이 빔이 시공 단계까지 지금 정해지는 것은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BIM이 접목되는 순간은 2008년도에 상당히 일찍 다른 나라보다 먼저 빔이 소개됐는데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BIM 단계는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빔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한 10년 안에 CAD 기반이 우리 청사진을 몰아낸 것처럼 빔이 어쩌면 그 갖고 있는 노하우로 통해 가지고 설계 CAD를 바꾸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민간 중심으로 빔이 활용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 경쟁력, 어떤 비용에 대한 것으로만 일단 치부돼서 빔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해보면 빔이 설계 단계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저희들 엔지니어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공 단계에서 우리가 가설공사 계획이라든지 시공계획이라든지 도면에 없는 부분들, 도면에 있는 부분들은 엔지니어들이 잘 볼 수는 있지만 도면이 없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충분한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하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공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가 공사 단계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장점들을 해외 선진국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잘 활용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점차 확산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하부 쪽에 있는 것은 사실 공개적으로는 발표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 작년에 가서 현대건설과 함께 살만 왕세자의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 프리콘 단계에서 빔을 통해 가지고 시공 계획 단계까지, 그 다음에 물량 산출, 그 다음에 예산, 업체 선정까지를 제안하고 왔던 상계입니다. 이게 빔이라는 단계는 처음 공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를 진행하는 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정 BIM은 좀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실은 공정 자체가 어려운 만큼 어떤 특수한 그 요구 조건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된 이제 프리마벨라는 대표적인 공정관리 2차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 우측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변경이 되면은 그거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프리마베라의 공정표와 연계돼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빔의 역할을 통해 본다면 공사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이나 공사의 일정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툴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다양하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싱크로 프로라든지 유럽에서 개발한 베식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접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마트 건설과 연계된 BIM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디지털 측량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 3개년간 영국 업무용으로 그 인천국제공항체를 디지털 스캐닝 해가지고 향후에 관제, 안전관리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빔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졌던 터미널에 아직 도면이 완성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빔으로 완성을 해서 스마트 건설의 국제적인 공항으로 입지를 굳혀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가벼운 부분은 드론 같은 걸로 측량을 해서 지표면에 이렇게 토공량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산출이 돼가지고 저희는 우리 산악 지역에 구조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산악물에 대한 부족한 정보들을 드론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전의 모티브를 좀 진행하고자 연구과제를 통해서 진행했고 현재 이제 실용화 단계에 있고요. 다음에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이제 수많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활용되고 이렇게 빔은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항목들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역량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 주제인 3D 철근 BI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설계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에서 상당히 부족함이 안타까움이 현장에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조 계산서를 우리 구조 기술사가 어렵사리 사실 만들고는 있는데 도면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 해외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한국만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부분의 문제냐면 구조계산서에 설계된 도면이 도면에 정확히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약 20년 동안에 현장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에 도면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도면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면에서 체크해서 찾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빔으로 그려놓으면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빠르게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빔을 이제 철근으로 그린다는 것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현장의 여건들을 다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고는 오차율이 상당히 큰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여러분 건설인들이라면 자주 보셨던 일반 상세의 철근 정착 이음 기준 상세입니다. 어디 거를 표현하다기보다는 왼쪽에 있는 회색이 철근 규격으로 10mm, 13mm, 16mm, 19mm, 25mm에 일반적으로 철근 쓰는 거에 우리 콘크리트 설계 기준 상세에서 요구하는 정착 이음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현장들은 다 그 이상을 상회하도록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몇 개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그램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설계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매 4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너럴 노트에 우리 표준이 되고 시공이 되고 있는 일반 도서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기술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쪽에 있는 설계 기준이 2022년도에 바뀌었지만 구조 일람표와 일반 상세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 계산서와 구조 도면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왕왕 발생을 해서 빔으로 사전에 도면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이제 물량이라는 것들도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들어가는 현장에 철근이 100이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2D에서 우리가 작성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산출 작성 방법이 틀려서 정밀하게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가 판단하지 않으면 철근량은 제대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이 도구를 어떻게 누군가의 손에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해야만 제대로 된 철근 빔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은 단계별로 거쳐서 정밀한 철근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D 도면에서부터 3D 물량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검수하는 관리자나 현장의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면 자동화까지 해서 현재의 2D의 샵을 대체할 수 있는 3D 모델링 기반을 확장시켜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의 종류의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한된 항목들은 저희 내부의 프로그래머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 해동 프로그램을 인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초기에 작성된 철근의 도면을 가지고 실제 정산했을 때는 약 1% 이내에 제일로 철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산정하는 데 고민하지 않고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갖추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트랜스퍼층의 복잡한 철근을 3D로 미리 대응한다든지 각종 복잡한 접합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공의 누락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빔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검수함으로써 실제 공사에서는 완전한 구조체를 완성시켜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철근샵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많은 부분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은 당연히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다시는 철근으로 인한 붕괴 사고는 RC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